어제 터키에서 선거가 총선이 있었는데요. 집권 여당이 또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터키에는 선거에서 지지 않는 에르도안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요, 총리로 12년을 해먹고, 원래 터키는 총리가 실세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그 다음에 삼선의 총리를 더 못하니까 삼선의 연임 제한에 걸려가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총리를 허수아비로 안겨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거를 주도해서 또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총리한테 있는 실세 권한을 대통령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푸틴이 여기에 걸려가 대통령을 더 못 내먹으니까 연임에 지 똘마니 메드베프입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고 자기는 총리로 가 있다가 그 사람도 끌어내리고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메드베데프죠. 제가 이 발음이 좀 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술탄이 될란다. 즉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이 정치와 종교를 결합시켜서 지배하던 그 왕 제국,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을 몰락시켰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을. 그리고 수백 년 집권을 했던 그 제국의 황제를 술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터키의 기본적인 설립 정신에 어긋나서, 건국 정신에 어긋나서 잘못 가는 거거든요. 터키는 1차 대전에 독일 편에 붙었다가 졌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막 독립을 해가고요. 주변국에서 침공이 오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때 청년 장교이던 케말 파샤가 아타투르크 공항이라고, 터키의 그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면 그 아타투르크 공항인데, 그 공항이 내나 아타투르크라는 것이 터키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 케말 파샤죠. 터키에 가면 마을마다 곳곳에 케말 파샤의 동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터키를 통일시키면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알파벳을 도입했고요. 소리는 이슬람어로 읽더라도 어쨌든 알파벳은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글이 없어졌죠. 그리고 터키를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가지고, 종교는 종교일 뿐이고 엄격하게 터키의 정치에는 종교가 개입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터키를 유럽식의 근대적인 나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요, 공산주의 세력을 다 배격하고,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터키를 완전히 제대로 만드는 거죠. 안 그랬으면 그 전쟁에 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되면서요, 뿔뿔이 그냥 갈기갈기 다 찢겼습니다. 지금 이집트까지 모든 중동이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의 관할에 있었던 겁니다. 1차 대전 이전에는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지금 터키의 정치 부분, 이슬람 정치 부분을, 종교 부분을 굉장히 정치에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과거에는 히잡이나 이 차도르 이런 걸 걸친 여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가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터키는 점점 EU 가입이 멀어져 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미국이나 유럽이 앞으로 터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터키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한 7, 8천만 명 될 겁니다. 이게 걱정이다라는 부분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선동으로 계속 선거에 이겨가는 부분이요, 앞으로 이 중동의 미래에 봤을 때 극단주의적인 종교, 이슬람주의자들이 점점 더 설치는데 IS 같은, 터키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터키는 정치와 종교 분리, 케말 파샤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어제 중동의 그 시나이 반도 휴양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던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223명인가 죽었죠. 그 문제가 테러에 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테러로 이렇게 미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 날아서 미사일을 쏴서, 지대공 미사일을 쏴서 여객기를 맞추기가 어렵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객기가 이제 추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잔해가, 그냥 여객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면 그 주변에만 잔해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잔해나 시신이 수십 킬로에 걸쳐서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가 하면 공중에서 터져서 내려오면서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시한폭탄을 장치해서 일정하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터졌는지, 안 그러면 자폭 테러를 하는 사람이 요즘 뭐 구두미창이나 단추 같은 거에 실질적으로 검색에 걸리지 않는 폭탄을 갖다 넣어가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폭 테러인지, 안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서 IS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어떤 세력이 이 밑에서 미사일을 발사시켜서 격추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IS는 자신들이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명백하게 테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개성 기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요, 이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 지수라고 해가지고 50이 넘으면 기업이 좀 호전되어 가는 거고 50 이하면 경제가 안 좋다는 건데 49.8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모든 수치, 즉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뭐 7%다가 이번에 6.9% 했는데 그거는 7%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지 6.9%가 아니라는 거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50이 아닌 49.8이라는 것은 중국의 기업이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어떤 수치 발표를 보면서 외부의 전문가들은 좋은 소식은 뭐 요즘 시끄러운 이야기가 중국에서 좀 덜 들리는 거고, 나쁜 소식은 중국의 제조업이 개선될 기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발전, 철강, 주택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쁘다는 것은 충분히 조정을 했음에도 저 정도 수치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중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남유럽,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유럽 젊은 층의 절반이 실업이라서 부모 세대와 일자리 경쟁을 하고 있다. 정말 심각합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15에서 24세 실업률이 52.4%라는 겁니다. 그리스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난 사람이 30만 명, 젊은 사람. 이탈리아도요, 청년 실업률이 42.7%까지 간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옛날 식민지, 포르투갈은 브라질로 가고요, 스페인은 브라질이 아닌 아르헨티나나 다른 남미 국가, 뭐 페루나 칠레, 멕시코, 이라로 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식민지를 지배하던 국가가 이제 식민지에 일하러 젊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고요. 그리스나 이탈리아에는 가장 큰 일자리 흡수원이 부모나 친척이 하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부모나 친척이 식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국가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는, 서빙하는, 접시 닦는, 그 다음에 뭐 매니저, 이런 게 전부 대학 나온 아들이나 뭐 조카,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나 이탈리아가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전부 노동개혁을 한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투명한 노동개혁이 되고 나면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노동구조 개선이 더 좋아지는데, 지금 이런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치가 굉장히 낙후되고 시스템이 굉장히 부패하거나 후진적이다 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렌치라고, 마테오 렌치니까 40살 조금 넘은 이탈리아 총리가 뭘 했겠습니까? 상원 국회의원부터 확 줄였겠습니까? 100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314명인가요. 그래서 정치부터 고치지 않고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어떤 현재 경제 위기를 탈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먹고 살라고, 대학 나갈 곳도 없자니까. 그러면 노인들만 그냥 남아서 사는 나라가 되면서 세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노인들 부양 자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일꼴 나기 전에 그야말로 노동개혁돼야 되고 시스템을 선진화시켜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솔직히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정치가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큰 나라입니다. 이번 노동개혁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제가 100% 장담을 합니다. 교육개혁도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아무리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더라도요. 정치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이해관계 노조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 개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패 나눈 데 따라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찬성 반대로 나눠집니다. 대한민국 진짜 미래가 걱정입니다. 남유럽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